여행을 시작하기 전 인생사연 여행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여행은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은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드리는데 그 여정을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녀의 눈은 이미 떠져 있었다. 좁은 단칸방 한켠 낡은 이불 속에서 8살 아들 민수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작은 부엌에서 물을 데우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깼다. 그녀는 찬물에 얼굴을 씻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머리를 묶었다. 31,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져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어제 저녁 민수에게 밥을 먹이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괜찮아. 시장에서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계속 아들에게 향했다. 민수는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엄마. 그녀는 아들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금방 올게. 우리 민수 꿈속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있었다. 월세,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민수의 학원비. 모두 합치면 이번 달도 빠듯했다. 아니, 빠듯한 게 아니라 부족했다. 하지만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작게 웃었다. 괜찮아, 오늘도 열심히 하면 돼.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무거운 현실과는 반대로 그녀는 언제나 씩씩하게 걸었다. 그것이 아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새벽 5시의 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가로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30분. 버스비를 아끼려면 걸어야 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오늘도 왔어. 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채소를 다듬는 일을 했다. 손은 시려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이렇게 일하는 게 곧 민수의 밥이 되고 옷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오후 1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손에는 시장에서 받은 못난이 채소들과 반찬거리가 들려 있었다. 민수야, 엄마 왔다. 문을 열자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 민수의 목소리에 그녀는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는 받아온 채소로 후다닥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비록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그녀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다. 자, 우리 민수 많이 먹어.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아까 먹었어. 민수 혼자 다 먹어도 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민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다. 저녁이 되고 민수가 잠든 후 그녀는 혼자 앉아서 낮에 못다한 바느질을 했다. 동네 사람들의 옷수선으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을 팔아 아들의 미래를 샀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녀는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저 좁은 방에서 고르게 숨 쉬는 아들의 모습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기적이었으니까. 그날 밤, 그녀는 민수의 이마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우리 민수, 엄마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꼭. 가난했지만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다. 그 작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키가 어머니를 훌쩍 넘어섰다. 공부를 잘하는 민수를 보며 어머니는 밤마다 기도했다. 제발 이 아이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에 돌아와 말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을게. 대학 꼭 갈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민수의 책상에 불이 켜진 것을 보면 힘이 났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수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났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어머니는 밤새 아들의 이마를 식혀주며 울었다. 아프지 마, 제발 아프지 마. 다음 날 민수는 괜찮다며 학교에 갔지만 어머니는 그날 아침밥도 못 먹고 시장으로 향했다. 고3이 되자 민수의 성적은 전교 1등이었다. 선생님은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다. 어머니는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담보가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어떻게든 민수를 대학에 보내야 했다. 수능 날 아침,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쌌다. 민수야,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 해. 엄마는 널 믿어.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합격 통지서가 왔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와 민수는 좁은 방에서 껴안고 울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대학생이 된 민수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시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둘 다 행복했다. 고생 끝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성실히 일했다. 그의 책상 위엔 늘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힘이 들 때마다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엄마처럼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한 여자를 처음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단정한 복장에 따뜻한 미소. 그녀가 먼저 인사했다. 민수 씨 맞죠? 같이 일하는 부서에서 이름 들었어요. 반가워요. 그 한마디가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퇴근 후에도 지연의 웃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커피 한 잔을 청했다. 지연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간 맞춰요. 작은 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지연은 회사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따뜻함을 먼저 봐요. 민수 씨는 그런 게 보여요. 그 말 한마디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도시의 불빛 아래서 손을 잡고 걷는 밤. 민수는 늘 조심스러웠다. 지현의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가 자신과는 너무 달랐다. 그녀는 넉넉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회장, 어머니는 대학 교수, 그리고 집은 부촌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민수는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바닥이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꿰맨 커튼 조각이 걸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런 내가 그 사람에게 어울릴까? 1년 후 지연이 말했다. 민수 씨, 우리 부모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민수 씨 어머님도 함께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어때요? 민수는 당황했다. 지현 씨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사랑엔 거짓이 없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그 미소 앞에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약속된 날. 어머니는 낡은 코트를 꺼내 입으며 말했다.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옷이지. 그래도 단정하게만 보이면 돼, 민수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이 옷으로 평가받는 건 아니야.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잖니. 그녀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머리를 쓸어 넘겼다. 택시에서 내린 그들은 지연의 집 앞에 섰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현관. 넓은 정원과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다. 어머니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민수야, 여기가. 응, 지연이네 집이야.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다. 참 좋은 집이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진심으로 인사드리면 돼. 문이 열렸다. 정갈한 복장을 한 지연의 어머니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어머니입니다. 응접실은 화려했다. 큰 샹들리에와 고가의 그림들. 테이블에는 값비싼 찻잔이 놓여 있었다. 지현의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 씨라고 했나?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실한 청년이라면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대화는 처음엔 부드러웠지만 곧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늘은 어머님만 오셨네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장 일 좀 합니다. 채소 손질 같은 거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연의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따랐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지만 아드님을 잘 키우셨네요. 하지만 그 눈빛엔 동정과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니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식기 하나를 들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등을 살짝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엄마.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떨렸다. 식사 후 지현의 아버지는 민수에게 물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후
주택이나 생활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직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열심히 일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그건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연이 급히 말을 막았다. 아빠, 우리가 성실히 살 테니까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저도 직장 다니니까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연의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지연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그 말에 민수의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지연의 아버지가 말했다. 좋습니다. 두 분의 뜻이 확고하다면 우리도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알아서 준비하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와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 사람마다 사는 형편이 다른 거지 뭐. 엄마 그분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마. 우린 정직하게 살아왔잖아. 그게 제일 큰 재산이야. 그래, 맞아. 정직하게 살면 된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끝까지 웃었다. 민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지를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지연아,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벽도 넘어볼 거야. 엄마의 인생처럼 정직하게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될게.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지연을 만났다.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셨죠.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거야. 며칠 후 집에서 민수는 어머니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엄마,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연이 부모님도 허락하셨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지연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들의 손을 감쌌다. 그래, 민수야, 사랑은 가진 게 아니라 서로를 믿는 거란다. 너는 이미 훌륭한 남자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이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예식장 입구에서 멈춰섰다. 너무 크고 화려한 공간이 그를 압도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지연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부 측 좌석은 금세 가득 찼다. 회사 임원들과 친척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신랑 측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와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몇 분, 그리고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액세서리들. 식장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다. 신랑 측 하객분들께서 너무 적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자리 배치를 다시 할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할게요. 매니저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갔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지연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민수는 단위에서 지연을 기다렸다. 그 순간 그는 신부 측 하객들의 시선을 느꼈다. 저 신랑 측은 왜 저렇게 비었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다. 양가의 사랑과 축복 속에 두 분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양가의 균형이 너무 달랐으니까. 감사 인사를 할 때 민수는 어머니를 향해 절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식이 끝나고 축의금을 받을 때도 격차는 명확했다. 신부 측 테이블은 축의금 봉투로 가득했지만 신랑 측은 초라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준비한 얇은 봉투를 꺼내며 미안해했다. 이게 엄마가 준비한 전부다. 민수야, 미안하다. 피로 연장에서도 어머니는 구석에서만 서성였다. 화려한 음식들과 샴페인 잔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연의 친척들은 그녀를 힐끗 보며 또 수군거렸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엄마는 그냥 뒤에 있을게. 그때 지연이 다가왔다. 어머님, 제 옆에 계세요. 저랑 같이 사진 찍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식장이 조용해졌다. 민수와 어머니는 구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오늘 정말 행복하구나.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쓸쓸함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 손 안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 민수는 다짐했다. 이제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야.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와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민수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민수와 지연은 새로 마련된 신혼집으로 이사했다. 지연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2층 집이었다. 햇살이 잘 드는 넓은 거실. 창문을 열면 멀리 공원이 내려다 보였다. 민수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 집인가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이에요. 그 말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2층 집의 작은 방 한쪽엔 어머니의 짐이 있었다. 지연은 결혼 전 약속대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지내야 해요. 저 혼자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게 든든하잖아요.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내가 참 염치가 없구나. 이 늙은이가 또 신세를 지내.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지연은 된장찌개를 끓였고 어머니는 김치를 썰었다. 민수는 밥을 푸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에 웃음이 번졌다. 결혼 후의 하루하루는 따뜻했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말했다. 민수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출근 잘해라. 지연은 도시락을 싸며 대답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민수 씨 도시락 쌀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김치만 담으마. 민수는 출근길에 두 여인의 모습을 바라봤다. 햇살 속에 웃고 있는 두 사람. 그 모습이 세상 무엇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는 늘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지연은 새 레시피를 배우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이거 된장 좀 더 넣을까요? 아니야, 그 정도면 돼. 간이 딱 좋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시장 입구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 내가 단골이야. 이 집 나물 참 좋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덕분에 요리 배우는 재미가 생겼어요.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다.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 민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릴 적엔 자신이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그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광경이 민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집 앞 화단에는 지연이 심은 꽃들이 피었다. 민수는 퇴근길마다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엔 웃음이 피고 있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민수야, 이거 내 아버지가 남기신 거다. 내 결혼식 때 주려 했는데 그땐 못 줬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은반지가 있었다. 민수는 반지를 손에 쥐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건 아버지의 손길 같아요. 지연은 그 옆에서 미소 지었다. 우리 이 반지 아기 태어나면 물려줘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래, 그러자. 이 집엔 이제 대가 끊기지 않겠구나. 결혼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지연이 병원에서 소식을 전했다. 민수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수는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정말이야. 지연은 눈물 섞인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 셋이 아니고 넷이에요.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지연 씨, 고마워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처럼 울었다. 세상에 내가 손주를 보게 되다니. 그날 밤 식탁 위엔 소박하지만 풍성한 음식이 차려졌다. 어머니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내왔다. 이건 우리 집 전통이야. 임신하면 꼭 미역국을 먹어야지.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덕분에 든든해요. 민수는 두 여인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엄마, 지연 씨, 우리 꼭 행복하게 살아요. 이 집엔 늘 웃음이 끊이지 않게요. 임신 중에도 지연은 열심히 살았다. 민수는 출근 전마다 아내의 발을 주물러 줬다. 힘들죠. 조금만 참아요. 우리 아기 곧 만나잖아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며 중얼거렸다. 이놈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쁠까. 세 사람의 집엔 늘 웃음이 가득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터뜨렸다.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축복이야. 우리 집에 다시 봄이 왔다.
민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그 순간 민수는 세상의 어떤 부도 이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느꼈다. 아이의 이름은 윤호였다. 밝을 윤 넓을 호. 지연이 정한 이름이었다. 밝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윤호야, 아빠는 너를 위해 뭐든 할 거야. 집안은 더 활기를 띠었다. 아침이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어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이 녀석은 아빠 어릴 때랑 똑같네. 지연은 그 옆에서 웃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닮은 데가 많아요. 민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머니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말했다. 윤호야 잘 자라라. 너는 할머니의 기쁨이야.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힘들고 가난했던 과거의 어머니가 이제 웃고 있었다. 그 웃음 하나면 세상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연은 아이를 안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창가에는 노란 조명이 반짝이고 멀리서는 봄비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고생 많아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민수 씨,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든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지연 씨, 윤호, 이 세 사람을 위해 나는 평생 열심히 살 거야. 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유난히 맑았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다. 이 행복은 오래오래 이어질 거라고. 결혼 후 3년이 지났다. 지연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다. 이제 만 3살이 된 아들 윤호는 활발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침 6시, 지연의 알람이 울렸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일으켰다. 윤호가 밤새 2번이나 깼어.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거울 속의 자신은 눈 밑이 퀭하게 파여 있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 팀장은 매일 실적을 체크했고, 야근은 당연했다. 지연은 책상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집에서는 엄마고, 회사에서는 직원이고, 언제쯤 내 시간이 생길까? 저녁 7시에 퇴근하면 집에는 어머니와 윤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 밥 차려놨어. 어머니는 웃으며 맞았지만 그 미소 뒤로 피곤함이 보였다. 지연은 가방을 던지고 윤호를 안았다. 엄마 왔어. 우리 윤호. 아이는 기뻐하며 매달렸다. 그 순간 지연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말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 일이 원래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주말에도 지연은 회사 자료를 정리했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여보, 조금 쉬어. 아니야. 이거 끝내야 돼. 지연의 답은 짧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윤호 좀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어머니는 흔쾌히 답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어머니는 윤호와 공원에 가고 그림책을 읽어줬다. 아이는 할머니를 따랐고 어머니도 행복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이 퇴근하니 윤호가 과자를 먹고 있었다. 어머니, 저녁 전에 과자 주시면 안 돼요. 애가 밥을 안 먹잖아요. 어머니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애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조금만 줬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애들은 배고프다고 하면 밥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식습관이 잡혀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내 남편 키울 때 그렇게 키웠어. 그런데 민수 잘 컸잖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은 편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목욕 문제였다. 지연이 퇴근하니 윤호의 머리가 감기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목욕 안 시켰어요. 애가 너무 놀아서 피곤해하길래 그냥 재웠어.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래도 씻겨야죠. 어린애가 하루 종일 놀았는데. 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답했다. 요즘 애들 너무 깨끗하게 키우려고 해. 옛날엔 하루 이틀 안 씻어도 괜찮았어. 지연은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쌓였다. 주말에는 윤호가 감기에 걸렸다. 열이 조금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다. 지연은 약을 먹이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다. 약은 나중에 먹여. 음식으로 좀 낫게 해보자. 지연은 반박했다. 어머니, 요즘은 초기에 약 먹는 게 좋대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래요. 어머니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약에 의존해. 우리 때는 그냥 따뜻하게 해주고 죽 끓여 먹이면 다 나았어. 결국 지연은 약을 먹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민수는 둘 사이의 분위기를 느꼈다. 여보,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지연이 퇴근하니 윤호가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깜짝이야. 왜 애한테 폰을 보여주세요? 애가 보채서 잠깐만 보여줬어. 조금만 보라고 했는데. 지연은 폰을 빼앗으며 말했다. 어머니, 애들은 스마트폰 보면 안 돼요. 시력도 나빠지고 중독돼요. 어머니는 기분이 이상한 듯 대답했다. 요즘 애들은 다 보던데 뭐. 조금 보는 게 뭐 그리 대수야.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엄마, 잠깐 들어갈게요. 민수가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엄마, 지연이가 좀 예민한 거야.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어머니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하는 걸까? 요즘 며느리가 날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니야, 엄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다. 반대편 방에서는 지연도 민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당신 어머니가 애를 너무 옛날 방식으로 키우려고 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민수는 난처했다. 여보, 엄마도 손주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건 알아요. 근데 육아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력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쪽은 평생 자신을 키운 어머니, 다른 한쪽은 사랑하는 아내. 둘 다 소중한데 왜 이렇게 힘들까? 거실에서는 시계 소리만 째각거렸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웃음소리는 줄어들었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어머니와 지연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침 인사도 어색했고 저녁 식사도 조용했다. 윤호만이 그 사이를 오가며 웃었다. 민수는 출근길에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은 언젠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을 안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3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손주 윤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이는 신나게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윤호가 뭐 그렸는데.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 그렸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참 잘 그렸겠다. 그때 윤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할머니, 저기 편의점 있어요. 응, 그래. 할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지연이는 아이에게 간식을 함부로 주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윤호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조금만 먹자.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윤호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할머니 최고.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둘은 기다렸다. 윤호는 옆 편의점을 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응, 알았어. 초록불이 켜졌다. 어머니는 왼쪽, 오른쪽을 살폈다.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윤호도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다. 그런데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편의점 앞에서 친구가 손을 흔들었다. 윤호야. 윤호는 반가워하며 소리쳤다. 진수야. 그 순간 아이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손을 놓고 앞으로 뛰었다. 윤호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왼쪽에서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자전거를 탄 청년이 핸들을 꺾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어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윤호의 작은 등과 달려오는 자전거, 그리고 자신의 떨리는 다리. 그녀는 있는 힘껏 달려 윤호를 밀어냈다. 윤호야, 비켜. 아이의 몸이 옆으로 넘어졌다. 그 순간 자전거가 어머니를 스쳤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윤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아이의 오른쪽 얼굴과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넘어지면서 날카로운 돌에 얼굴을 긁힌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애가 다쳤어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어머니는 어지러운 정신 속에서도 윤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윤호야. 할머니. 아이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불렀다. 아파요, 할머니.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아이에게 기어갔다. 윤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다. 피가 옷에 묻었지만 상관없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응급 구조사들이 달려와 윤호를 들것에 옮겼다. 할머니도 다치셨어요. 같이 가셔야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애만 먼저.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다. 형광등 빛 아래 윤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수야, 병원으로 와. 윤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수는 회사에서 뛰쳐나왔다. 지현에게도 전화했다. 여보, 윤호가 사고 났어. 뭐라고? 지현의 비명이 들렸다. 병원 복도에서 민수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구석에 앉아 계속 울고 계셨다. 엄마, 민수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더 크게 울었다. 내가 손을 놓쳐서 내가 정신을 못 차렸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다. 그때 지연이 도착했다. 윤호는 어디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지연은 아들을 봤다. 얼굴 왼쪽에 긴 상처가 있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다. 윤호야.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엄마, 윤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안았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민수가 대답했다. 아이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팔의 골절과 얼굴에 열상이 깊어서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얼굴 상처를 봉합했지만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성형외과 치료를 받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어머니의 오열 소리가 들렸다. 다 내 탓이야. 민수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 밤 병원은 고요했다. 윤호는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고 지연은 아들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민수는 복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수야, 나는. 엄마.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그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슴 속에서는 불안과 슬픔이 뒤섞였다. 병실 안에서 지연은 윤호의 얼굴을 바라봤다. 붕대에 감긴 아들의 작은 얼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 복도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집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윤호의 왼쪽 얼굴에는 긴 붕대가 감겨 있었고, 지현은 아들을 안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다. 지현아, 내가. 지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윤호 씻기고 재워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어머니와 지연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여보, 나도 도와줄게.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를 기울이면 윤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파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집 안에는 어머니와 지연 그리고 윤호만 남았다. 지연은 윤호의 약을 챙기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윤호 안 봐주셔도 돼요. 어머니는 당황했다. 아니야, 내가 볼게 지연아. 아니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제가 직접 볼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그릇이 깨질 뻔했다. 며칠이 지나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연은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고 아침 인사도 사라졌다. 어느 날 지연이 윤호의 붕대를 갈아주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빨간 상처 자국이 선명했다. 눈물이 흘렀다. 윤호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말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지연의 마음 속에서는 원망이 자라고 있었다. 왜 조심하지 않으셨을까? 왜 손을 놓으셨을까?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을 때 지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다. 여보, 왔어.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차가운 눈빛만 보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호 상태는 좀 어때? 지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냥 그래요. 민수는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다. 엄마, 오늘 반찬 맛있네요. 어머니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지연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저 배불러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예민한가 봐요. 당연하지. 아이가 다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다. 다 내 탓이야.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민수도 확신에 찬 위로를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하자 지연은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나왔다. 응, 지연아. 지연은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위험한 곳에서 한눈을 파시고 손주 손을 놓으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연아.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윤호 얼굴이 돌아와요. 지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얼굴의 흉터가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저의 마음이기도 해요. 어머님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지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지현은 돌아섰다. 이제부터 윤호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곧 어머니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주말에 민수가 집에 있을 때는 지현의 태도가 달랐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대했고 웃기까지 했다. 어머니, 물 한 잔 드릴까요? 하지만 민수가 자리를 비우면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윤호 약 챙기는 것도 어머니가 하려 하면 제가 할게요. 라며 가로막았다. 어머니는 점점 위축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만 있으려 했고 식사 시간에도 최소한의 말만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물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민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못했다. 그 사이 지연의 원망은 깊어졌다. 그녀는 윤호를 목욕시키다가 얼굴의 상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한숨은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연이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설거지 그렇게 하시면 그릇 다 깨져요. 어머니는 손을 멈췄다. 미안해, 조심할게. 그냥 제가 할게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에서 수세미를 매몰차게 빼앗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물러섰다. 밤이 되어 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며칠 후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 기침이 심했지만 그녀는 약도 먹지 않고 버텼다. 민수가 걱정하며 물었다. 엄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감기야. 하지만 지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감기 걸리셨으면 윤호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윤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아이가 할머니를 부를 때도 멀리서만 손을 흔들었다.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젓가락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어머니는 밥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민수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연은 윤호를 재우고 나와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거 어때요? 갑자기 왜? 여기 집 더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지연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 민수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생각해봐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이사.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수는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다. 안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의 시계는 째깍거렸고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고 있었다. 사랑의 자리에 원망과 분노가 앉았다. 그리고 그 원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창밖만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외로웠다. 집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다. 며칠 전에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식사 준비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당황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요. 지연은 단호했다. 제 입맛에 맞게 제가 할게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부엌에서도 소외되었다. 평생 음식을 해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곳에 설 자리가 없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불편했다. 지연이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어느 날 윤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어머니는 기뻐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 우리 윤호. 하지만 지연이 재빨리 아이를 데려갔다. 윤호야, 이리 와. 엄마랑 놀자. 할머니는 피곤하셔.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지연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지연이 윤호를 유치원에 데려간 사이, 어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다.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민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한 장. 그것이 전부였다. 작은 가방 하나에 모든 게 들어갔다.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새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거실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민수야.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나가서 살까 한다. 뭐라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민수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알아. 다 알고 있어. 뭘 알아요? 며느리가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 너희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 상처도 다 내 탓이고, 이 집안의 분위기도 다 내 탓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지연이 윤호를 데리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어머니의 가방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안 돼요.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민수야.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희는 이제 가정을 꾸렸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엄마가 계속 여기 있으면 방해만 될 뿐이야.
방해라니요. 민수는 소리쳤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때로는 가족도 떨어져 사는 게 나을 때가 있단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다 내 탓이야. 민수는 흐느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민수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지연과 민수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당신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였다. 여보, 그럴 순 없어. 민수가 답했다. 하지만 지연은 말을 멈췄다. 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문이 열렸다. 민수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내일 아침에 갈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웃으려 애썼다. 엄마. 민수는 다시 울먹였다. 엄마는 괜찮아. 넌 내 가정을 잘 지켜.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윤호와 함께 웃던 순간, 지연과 함께 밥을 먹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윤호였다. 아이는 잠옷을 입고 서 있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어머니는 아이를 안았다. 할머니, 잠깐 다녀올게. 언제 와요? 곧 올게.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다. 우리 윤호, 착하게 잘 지내. 윤호는 어머니의 목을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물이 터졌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윤호. 아이를 놓아주고 어머니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짐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팠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다. 아직 어두운 새벽. 거리는 고요했다. 어머니는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뒤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날 아침, 민수는 창가에 서서 어머니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윤호는 할머니 방문 앞에 서서 계속 불렀다.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텅 빈 방, 개진 옷장, 그리고 남겨진 낡은 슬리퍼 한 켤레.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전부였다. 집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였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 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민수는 어쩌다 보니 어머니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윤호를 키우느라 바빴다. 어느 가을날, 민수는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세요? 엄마, 저 민수예요. 아, 잠깐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다. 민수 씨라고 하셨나요? 민수는 당황했다.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웃었다. 아, 네, 맞아, 민수. 깜빡했네. 요즘 머리가 좀. 민수는 불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어머니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주말. 민수는 작은 원룸 앞에 섰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혼자 사는 곳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엄마. 민수는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세요? 민수는 얼어붙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아들. 어머니는 천천히 반복했다. 아들이라고요. 네, 엄마, 제가 민수예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손을 빼며 뒤로 물러섰다. 미안한데 저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 말에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 혼자 살아요. 아저씨는 누구신지. 엄마. 민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저 민수예요. 엄마, 아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아들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저 민수예요. 어머니는 민수를 밀어냈다. 왜 이러세요? 나가주세요. 집안을 둘러보니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먹다만 컵라면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민수는 급히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다. 어머니는 차 안에서 계속 물었다. 우리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엄마. 병원. 왜요? 저 안 아픈데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입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민수는 주저앉았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가, 환자분 연세가 71살이시죠. 이 연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이 있으셨으면 발병이 더 빨리 오거나 심해지시지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가족의 보살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수는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엄마, 내가 너무 늦었어.
왜 이제야 왔을까? 왜 엄마를 혼자 두었을까? 그는 바닥을 치며 울었다. 억눌렸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울음은 흐느낌으로, 흐느낌은 절규로 바뀌었다. 병실로 돌아가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 그녀의 눈동자는 멀고 낯설었다. 민수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물었다. 저기요. 혹시 우리 아는 사이예요? 엄마.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전 엄마 아들이에요. 민수예요. 아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민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가 흔들리고 숨이 끊길 듯 흐느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엄마 돌볼게요.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의 체온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 온기에 매달리듯 민수는 계속 울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지연의 물음에 민수는 말없이 주저앉았다. 뭐래요? 지연이 물었다. 치매래.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치매라고. 지연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다. 당신 어떻게 할 건데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연히 모셔와야지. 뭐라고? 지연은 벌떡 일어났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돼. 민수는 단호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지연은 소리쳤다. 우리 집에 모신다고 이제 내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됐는데 또 모시겠다고. 당연하잖아. 윤호는 어떡하고. 지연은 손가락으로 윤호 방을 가리켰다. 윤호도 할머니 필요해. 할머니. 지연은 비웃었다. 그 할머니가 윤호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거 잊었어. 여보, 그건 사고였어. 사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뭐. 지연은 팔짱을 꼈다.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하시려고. 나도 결혼할 때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려고 마음 먹었었어. 그래서 큰돈 들여 큰 집을 얻었던 거고. 그런데 어머님이 내 마음을 바꿔 놓으신 거야. 나한테 원망하지 마. 당신이랑 어머니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어? 돈 한 푼 없이 결혼했잖아. 여보, 말 조심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심할 건 당신이야. 지연은 냉정했다. 선택해. 나하고 윤호. 아니면 어머니. 뭐라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난 더 이상 어머니랑 같은 집에서 못 살아. 지연은 단호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쪽은 병들어가는 어머니, 다른 한쪽은 냉담한 아내.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를 모셔왔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두리번거렸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엄마. 아, 그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윤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아이는 반가워하며 뛰어왔다. 어머니는 윤호를 바라봤다. 이쁜 아이네요. 누구예요? 윤호는 멈춰섰다. 할머니, 나 윤호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윤호, 이쁜 애. 하지만 그 눈엔 인식이 없었다. 윤호는 민수를 보며 물었다. 아빠, 할머니, 왜 나를 모르는 거예요? 민수는 아들을 안았다.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민수가 어머니의 밥을 떠먹이려 하자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많이 흘리시는데 따로 드시게 하면 안 돼요. 여보.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윤호야, 빨리 먹고 들어가자.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방에서 함께 잤다. 어머니는 밤새 몇 번이나 깨서 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엄마. 민수는 그때마다 대답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줄 차례였다. 하지만 그 손은 너무 야위었고 그 눈빛은 너무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상사는 말했다. 이런 선택을 하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집 안은 전쟁터였다. 지연은 차가운 침묵으로 버텼고 민수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낮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실수로 화장실을 못 찾아 거실에서 배변을 했다. 민수는 조용히 어머니를 씻기고 바닥을 닦았다. 지연이 나와서 그 모습을 보았다. 역겹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에요? 왜 도와주려면 와서 좀 거들어줘. 싫어요. 지연은 방문을 쾅 닫았다. 민수는 혼자 모든 걸 처리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울었고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며칠이 지난 후 지연은 민수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뭐야 이게?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대화. 지연은 비웃었다. 나는 이미 결정했고 우린 이미 끝났어. 당신이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온 순간부터 나는 가족을 선택한 거야. 전 당신 가족이 아니었나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이혼해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윤호는? 민수가 물었다. 제가 키울게요. 지연은 단호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나 돌보세요.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일주일 후, 민수는 결국 집을 나왔다. 작은 짐과 어머니만 데리고. 윤호는 울며 아빠를 불렀다. 아빠 가지 마. 민수는 아들을 안았다. 윤호야, 아빠가 미안해. 지연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다. 첫날 밤,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새 집이에요, 엄마.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좁네요. 네, 좁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따뜻해요.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봤다. 잠시 눈빛이 맑아졌다. 민수야. 네, 엄마. 고맙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침이 되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입혔다. 어머니는 순한 아이처럼 따라주었다. 아침밥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어머니가 평생 해주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는 게 서툴렀다. 민수가 떠먹여 주었다. 맛있어요. 어머니는 웃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는 길가의 꽃을 보며 감탄했다. 이쁘네요. 네, 정말 이쁘죠.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엄마. 코스모스. 어머니는 반복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날씨가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민수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 시장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땀을 닦으며 웃던 모습. 찬물에 손을 씻으며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하던 모습. 낡은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뽀뽀해 주시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어머니는 대답했다. 사랑해요.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봤다. 눈빛이 잠시 맑아지더니 미소 지었다. 나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라면을 끓였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다. 엄마, 라면 좋아하시죠? 응.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서 후루룩 라면을 먹었다. 어머니는 국물을 흘렸고 민수는 닦아주었다. 밤이 되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누워 책을 읽어주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다. 엄마, 주무세요. 응. 어머니는 작게 대답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민수는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다. 한편 지연은 넓은 집에서 윤호와 단둘이 살았다. 하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다. 윤호는 매일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아빠는 안 온다는 걸. 밤이 되면 지연은 민수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다. 텅 빈 공간이 너무 컸다.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자존심이 그녀를 붙들었다. 주말이 되었다.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옛날 사진을 꺼내봤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게 누구예요? 저예요. 민수예요. 아, 그래. 어머니는 웃었다. 이쁘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다음 사진을 넘겼다. 엄마와 민수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우리 참 행복해 보이죠? 응.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하네. 지금도 행복해요,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머니가 어릴 적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반짝반짝 작은 별.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따라 불렀다. 아름답게 비치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동네 사람들은 민수를 동정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망쳤다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화로웠다. 세상은 그를 불행하다 했지만 그는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 인사하고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잠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민수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네, 엄마. 민수는 놀라며 대답했다. 고맙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가 널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눈빛이 다시 흐려졌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어릴 적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린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소박한 밥상.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헛되지 않은 사랑이. 1년이 또 지났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고 따뜻한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의 병세는 더 깊어졌다. 이제는 민수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가끔 웃고 가끔 울었다. 민수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다.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수의 46번째 생일. 아침에 민수는 어머니를 깨끗이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혔다.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한 날. 제 생일이에요. 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민수는 작은 케이크를 보며 엄마 같이 불어요. 어머니는 초를 바라보다가 후하고 불었다. 민수는 박수를 쳤다. 엄마 소원 빌었어요. 소원. 어머니는 되물었다. 네, 소원. 뭐든 이루어진대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들. 아들이 보고 싶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 저 여기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는 웃었다. 그렇네.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어머니는 크림을 입가에 묻히고 민수는 닦아주었다. 오후가 되어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죠.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 말랐고 차가웠다. 엄마. 응. 사랑해요.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봤다.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저녁이 되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민수는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흘렀다. 방 안은 고요했다. 시계 소리만 째각거렸다. 그때였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민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 눈빛이 달랐다. 민수야. 그 목소리에 민수는 얼어붙었다. 엄마. 어머니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맑은 눈으로.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이지.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저를 알아보세요. 응. 어머니는 웃었다. 우리 민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뭐가요, 엄마? 엄마가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엄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민수의 뺨을 어루만졌다. 다 컸네. 우리 민수. 엄마. 민수는 흐느꼈다. 엄마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 행복했다. 저도요, 엄마. 너를 낳아서, 키워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 그만해요.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이제 엄마 좀 쉬어도 되지.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괜찮아. 어머니는 민수의 등을 토닥였다. 넌 잘 살 거야. 같이 있어요, 엄마. 건강히 오랫동안 저랑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 민수야. 엄마, 사랑한다.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은 채 오래 울었다.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얼굴을 비췄다. 마치 축복처럼. 장례식은 조촐했다. 친구 몇 명과 이웃들이 왔다. 지현도 왔다. 검은 옷을 입고 윤호와 함께. 윤호는 민수를 보고 달려왔다. 아프다. 민수는 아들을 안았다. 윤호야. 할머니는. 윤호는 영정 사진을 보았다. 응,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셔. 지현은 민수에게 다가왔다. 고마워. 지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모두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는 모두 부질없는 이야기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장례를 마치고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옷가지와 사진첩. 그리고 민수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그림 속에는 어머니와 민수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일주일 후, 민수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바닷가에 갔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파도를 바라봤다. 엄마, 여기 바다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던 바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민수는 미소 지었다. 엄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파도 소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천천히 재를 뿌렸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다.
마치 봄날의 꽃잎처럼 민수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사람은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는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남아있는 온기였다. 민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따뜻함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을 것이었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고, 봄은 계속되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서